안녕하세요. 영웅여자업체 에디티지의 강현준 과장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기를 너무 반갑습니다. 교육 중간중간에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중간에 한 번씩 체크해가지고 피드백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박혜경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스크립트8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논문 작성하실 때 되게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선행 연구조사 단계부터 이제 수고 실까지 이제 거의 논문 수고 과정에서 대부분 단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는 AI 어떤 학술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오늘 일단 교육을 해드릴 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페이퍼 파리라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RDC 커버리라는 문헌 추천 검색 도구 그리고 저널 파이너라는 저널 추천 도구까지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좀 바꿔서 어떻게 일단 접속을 해야 되는지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에디티지와 인제대학 대병원 그리고 의과대학까지 이제 이번에 공동 웹페이지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맨 처음에 번정문이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그렇게 영어 먹는 교정 같은 거 휴머노리티 하실 때 들어가실 상태고요. 여기서 드래그해서 아래로 좀 내리시면은 에디티지아라는 연구 진행 필기라고 있어요. 이제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리서처 라이트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에디티지가 만든 AI 도구들을 이렇게 다 만나보실 수가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초회에 한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잠깐 공유하면 바꿀게요. 초회에 한해서는 첫 번째 하실 때는 꼭 이제 이렇게 백병원과 에디티지 공동 웹페이지 채널을 통해서가 아니 처음에는 요 순서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서관에 이제 페이퍼 유료 버전 권한을 이용받으시려면은 도서관에 먼저 요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요청하시면은 도서관에서 이제 저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이메일을 이렇게 서포트 롤플레이라는 이름으로 받으시게 될 거고요. 라이센스 매니지먼트 인비테이션이라는 이렇게 제목의 이메일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메일이 받을 편지 안에 없으신 경우에는 이제 꼭 스팸이나 이런 스팸 메일 같은 경우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해당 이메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지스터도 있어요. 중간에. 이 레지스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로그인하면은 근데 만약에 이전에 리서처 라이프를 이렇게 로그인을 만약에 하신 상태라고 하면 꼭 사인아웃을 로그아웃을 하신 상태에서 이 레지스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사인아웃을 완벽하게 하신 상태에서 레지스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다시 로그인이라다가 가입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 가입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에디티지나 회원이신 경우에는 꼭 해당 이메일과 동일한 이메일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서관에 요청하셔서 이 레지스터 메일을 받은 이메일과 그리고 여기에 로그인이나 가입하시는 이메일이 완벽하게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요청을 백병원이나 인제대학교 메일로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 로그인을 네이버 메일이나 구글 메일로 하셨다. 그럼 적용이 안 되세요, 권한은.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리서처 라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플랫폼 화면으로 넘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권한이 잘 이해가 됐나 안 됐나 바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상단에 넣으시면은 이렇게 헬로 유니즘과 리얼나워, 에디티지 월억세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기에 저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월억세스가 아니라 페이퍼 프라임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페이퍼 프라임으로 나오면은 권한이 잘 이해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여기가 그냥 에센셜 파일 프리 플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권한이 이해가 안 된 거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상단에
이니셜 누르시고 사인아웃 누르셔서 완벽하게 로그아웃 하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레지스터를 진행하시면은 90% 이상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신 AI 로그인 페이퍼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이 리서처라는 플랫폼 화면에서 이렇게 왼쪽에 Write and Publish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저술 및 간행으로 보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 한글 직역으로 웹사이트가 번역이 되는 상태면은. 그래서 왼쪽에 Write and Publish 누르시고 그러면은 상단에 페이퍼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혹은 이게 만약에 상단에 리서치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라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보이신다면은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은 페이퍼 파일이 또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퍼 파일 화면에서 여기 보이시는 고투 웹사이트를 눌러주시고요. 고투 웹사이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페이퍼 파일 웹이라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서든지 지동이 가능한 페이퍼 파일 웹이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가장 좋아하시죠. 그래서 보통 논문 쓰실 때, SCI급 논문 쓰실 때는 그 MS 워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워드에 이걸 플러그인 형태로 애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 파일 워드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의과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 걸로 아는데, 이제 작년 12월에 저희가 그 로그 오버리프라는 레이텍 파일을 이렇게 해주는 그 프로그램 같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는 오버리프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업데이트 주기는 웹이 제일 먼저 보통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MS 워드 그리고 오버리프 순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요. 근데 사실 이제 페이퍼 파일 웹과 MS 워드는 거의 업데이트 주기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성능의 그 기능의 거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오버리프 같은 경우는 워낙 최근에 이제 협업 파트너십을 맺어서 사실 기능적으로는 이제 워드나 웹에서는 좀 많이 제한이 한적 열려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가 지금 일단 먼저 제가 페이퍼 파일 웹을 통해서 만약에 좀 논문 쓰고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 기준으로 좀 이렇게 말을 해드릴게요. 일단 페이퍼 파일 같은 경우는 장점은 이제 그 보안 이슈가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페이퍼 파일에 어떤 문서를 올리신다던가 혹은 어떤 질문을 하신다던가 하실 때 이제 생성형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안 이슈가 사실은 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질문이 이런 걸 했었을 때 이게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무도 사실은 장담을 하지 못하는데 이제 페이퍼 파일 같은 경우는 그 보안 이슈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리시는 어떤 자료를 하거나 문서를 쓰실 때 내용에 대해서 어떤 활용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조금 기능들을 좀 이렇게 실제 논문 쓰실 때 좀 사용하실 수 있는지 한번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만약에 여기서 웹 바로 작성 이게 MS 워드의 회문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걸 눌러보시면은 이제 새로 창이 뜨면서 회문서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제가 어떤 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웹에서 하실 때는 이게 바로 자동 저장이 돼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면 여기서 글을 만약에 내가 쓰고 왼쪽 상단에 오픈 메뉴에 들어가셔서 홈을 눌러보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방금 썼던 게 이렇게 각각의 파일 형태들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나중에 지우실 때는 여기 점색이 보이시죠? 각각의 문서마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PDF나 MS 워드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델리트를 누르셔서 삭제하시면은 이제 그냥 완벽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휴지증 같은 기능은 따로 없으니까 삭제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요하시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논문을 정말 써본 경험이 좀 적은 저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알려드릴게요. 페이퍼 파일 같은 경우는 한 기능이 50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큰 호응들을 많이 얻고 있는데요. 단점은 이게 UI가 복잡해요. 많은 기능을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논문에서 흐름에 맞춰가지고 카테고리가 짜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이게 처음에 어떤 교육 같은 걸 안 들으신 상태에서는
본인이 되게 큰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조금 사용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 그게 좀 단점이고요. 장점 역시 논문 쓰실 때 대부분 원하시는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사실 현재 이 정도 따지면 되는 프로그램이 아주 적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논문을 만약에 처음 쓴다. 그럼 그때 저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거는 내가 어떤 논문을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논문을 아주 디테일한 주제를 정하고 가시는 분들은 좀 드무시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러프하게 기후변화가 정식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쓸 계획이야.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는 좀 더 확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제 내가 어떤 논문을 대략적으로 쓸 건지 몇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우측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들이 짝짝 보이실 거예요. 영문 교정, 붙여쓰기, 뭐 문장 제한, 문헌어필이 보이실 텐데 이때 이런 식으로 문서에 하이라이트가 없어야 돼요. 하이라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문장 제한 기능을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지금은 문장 제한 카테고리로 엮여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이 기능이 다음 문장을 제한해주는 기능이었어요. 근데 이제 2차, 3차, 3차, 5차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여기 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문장 제한 카테고리 몇 번쯤 지금은 바뀌어져야 되는 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문선에 하이라이트가 안 준 상태에서 문장 제한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뭐 like a paragraph for Mr. takes away using notes and draft outline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 아래 more ideas를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 아래를 내리시면 writing ideas on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가 내가 어떤 러프한 어떤 논문 쓸지 생각을 가졌을 때 쓰시면 좋은 기능이고요. 여기 내가 어떤 논문을 대략적으로 쓸 때라고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올리시면은 이제 이 아이디어에 대한 확장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요. 저라면은 이제 이거를 넣어서 좀 읽어보면서 내가 기후변화가 장심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논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세부 주제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아이디어를 확장하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nxiety stress related to extreme weather events 쪽으로 이제 좀 어느 가닥을 좀 가봤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또 저자분들께서 좀 필요하신 게 피지 스테이트먼트가 좀 필요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여기서 다시 하이라이트 안 준 상태예요. 문장 제한 들어가셔서 오아이디어스 누르시고 아래를 쭉 내리시면은 피지 스테이트먼트 아이디어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떤 논문을 쓸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화가 됐을 때 그 내용을 넣어주시면은 이제 그거와 관련된 5개 그리고 피지 스테이트먼트를 또 이런 식으로 또 제안을 줍니다. 이런 것도 또 보신 다음에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단계들이 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자들께서 보통 하시는 게 문헌 검색 단계로 넘어가게 되세요. 그래서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문헌 검색 단계도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제 물론 페이퍼 문헌 검색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기존에 의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처럼 펀메드나 이런 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당연히 검색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그중 하나의 일환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퍼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만약에 요즘에 최근에 저자들이 생성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문헌 검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하고 검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유료 버전 같은 거 사용하시면 레퍼런스까지 달아주지만 아시다시피 그게 좀 착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검색 결과의 어떤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리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데는 단점이 있죠. 이게 예를 들면은 출판되지 않은 논문이 레퍼런스에 껴있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성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으시는데요. 페이퍼팔의 장점이 페이퍼팔의 문헌 검색 기능은 여기 우측에 보이면 있죠? 어떤 생성형 프로그램들처럼 어떤 질문을 통해 다 발현과 레퍼런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해당 레퍼런스는 이게 향해
이제 딱 출판된 논문들로만 레퍼런스가 제공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리뷰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구심은 이제 덜 가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만약에 엔젤 스트레스 릴레이트 익스트리머 웨더 이벤트 이걸로 좀 문헌 검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문헌 검색에 우측에 레벨버스에 문헌 검색 참고 문헌 보관 쪽에 에스커 퀘션 쪽에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어달만 하셔도 되세요. 만약에 지금 따라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전공 분야 관련된 어떤 단어날 같은 거라든가 의학 같은 거 단어날 하시면은 그거 관련돼서도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써보시면은 되게 답변이 만족스러운 경우가 되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고 이거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퍼런스들이 쫙 달리게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이 박훈 씨가 2021년에 쓴 논문을 보고 싶다던가 하셨을 때는 여기서 해당 이 파란색 이 논문 이 저자명과 저자명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논문의 제목과 이제 기본 정보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지금 다 MS 워드에 하실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고 여기서 보통 저자분들이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좀 그다음에 뜯어보고 싶으신 게 보통 앱스트레이시잖아요. 그때 에셋 같은 경우도 그냥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논문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와 이렇게 앱스트랙도 타이틀로 확인이 가능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 내가 앱스트랙을 읽어보니까 이 논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나는 궁금해 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 리드모어라고 있죠. 리드모어. 이 리드모어를 클릭해 주시면은 나중에 설명해드릴 그 문헌 추천 검색 도구인 RD스커버리와 연동이 되면서 이 문헌에 대한 훨씬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OA면은 바로 대부분 다운로드가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KUM 페이퍼면은 여기서 DOI 같은 거 복사하셔가지고 도서관에 요청하시면은 이제 구독 중인 출판하면은 이렇게 대부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가 이거 문헌을 보니까 이걸 내가 나중에 쓸지 안 쓸지 아직 혹시나 안 써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이 논문 제목들 아래 보면은 이제 참고 문헌 목록에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 플러스 참고 문헌 목록에 추가가 있대.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측 상단에 문헌 검색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내가 저장한 문헌들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44개지만 이게 막 100개씩 넣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여기 서치 라이브러리에서 특정 단어들을 통해서 필터도 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러면은 문서를 이제 논문을 내가 다운을 받아서 내가 잘 읽고 있다. 그럼 그때 이제 좀 케이팝팔이 또 도와줄 수가 있는 게 이제 보통 저자분들이 리터리처 리뷰를 다 하실 텐데요. 그때 도와드리는 리터리처 리뷰의 초안을 또 이렇게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 문서를 클릭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이라이트 같은 걸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문장 제약 다시 가시고요. 거기서 모아이어스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드래프트 리뷰라고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클릭하시고 아래를 내리셔서 이제 리터리처 리뷰 초안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부분을 이제 여기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셔서 돌리시면은 업로드하셔서 돌리시면은 지금 제가 올린 건 이제 코로나 관련 논문 제가 이전에 다운받았던 거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당 논문을 분석을 해서 리터리처 리뷰에 포함 이런 식으로 떠줘서 리터리처 리뷰를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요즘 최근에 신기능 중 하나인데 엄청 각광받는 기능 중 하나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최저 히데드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12월 정도에 나왔던 기능이고 현재 되게 저자분들 만족도가 아주 높은 기능 중 하나예요. 우측 하단에 최하단에 보시면 최저 히데드라고 써요.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새 위드 PDF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새 창이 끼면서 챗 PDF 기능과 연동이 됩니다. 이 챗 PDF 기능은 뭐냐면은 여기에 어떤 논문을 올리시면은 그럼 이제 대화형으로 해당 논문에 대해서 되게 편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되게 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문서를 논문을 올리셨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논문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만약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 논문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논문에 대한 라는 메타데이터를 조금 궁금해. 그럼 메타데이터 이렇게 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논문을 또 분석을 해가지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짝짝 떠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딱 드리게 되는데, 사실 생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이렇게 그 소리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생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별 저자들마다 질문하는 것들이 질문을 잘하는 듯한 때라서 결과값이 되게 다르게 나오는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우측 하단에 커스텀된 이런 질문을 제외하고 여기 21개라고 써있겠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른 저자분들이 대표적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하는 질문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마 이런 논문을 올리신 다음에 분석을 하실 때 많이 하시는 질문이 메인 아르기먼트가 뭐냐 이 논문에 이런 걸 많이 질문하시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What are the main arguments made in this study? 이걸 눌러두시면은 그러면은 이 연구에 대한 그 메인 아르기먼트를 또다시 분석해가지고 답변을 또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논문에 있어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뷰 PDF가 있고 이렇게 또 서머리가 있어요. 그럼 이거 서머리 같은 경우는 클릭하시면 당연히 올리신 그 논문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같이 바로 또 제공이 됩니다. 이 논문에 대한 요약을 올리신 논문에 대한 요약을 바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편하다고 하시는데 이 챗 PDF 기능에 문서를 업로드할 정도의 논문이면은 보통 관심이 있는 논문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 저자들이 보통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해당 논문과 좀 유관한 논문들이 좀 같이 좀 추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좌측 상단에 뷰 PDF 서머리 옆에 보시면 Related Papers라고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올리신 논문과 이제 관련해 있는 논문들을 이렇게 쫙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뛰어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문헌 검색 기능이랑 사용하는 건 되게 비슷하세요. 여기서 내가 어떤 이 논문의 제목, 이 Advanced Research on COVID-19 이거를 클릭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아까처럼 알리스커버리 창으로 또 넘어가면서 바로 논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Review from Library라고 여기 이게 아까 페이퍼 파일 내에 있는 참고 문헌 저자 문헌 검색 기능 여기서 이거를 Edit Library를 누르시면은 이제 해당 문서에 이제 참고 문헌 보관소 쪽으로 다시 이게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또 지우시면은 이게 없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책 필기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대학에서 제가 교육을 했었을 때, 저자분이 요청을 주신 게, 이게 논문을 하나만 지금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여러 개 올릴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논문 두세 개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어떤 비교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올 8, 9월 정도에 이제 논문을 한 3개, 5개까지 논문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구현을 예정 중이라 이제 그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편리하고 활용도가 더 높게 사용이 가능하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페이퍼팔이 선행 연구조사 단계에서 좀 도와드리는 기능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제작해서 알려드렸고 혹시 어딘지 보셨
간단한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먼저 넘어가게요. 이렇게 산행일보다 조사 단계에서 페이퍼를 도와드리는 거를 알려드렸고, 그 다음은 실제 논문을 쓸 때, 쓰는 이제 논문 작성을 하실 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기능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만약에 그 논문 작성 경험이 진짜 적은 저자라고 한다면은, 사실 논문을 처음 쓰실 때, 그 인라드 구조부터 좀 어려우실 수, 그러니까 논문이 어떤 그 스킬이나 일기나 뭐 소설처럼 편하게 쓰는 글은 아니잖아요. 이제 논문의 인라드 다들 아시겠지만, 인라드 구조라고 하는 특정 양식에 맞춰가지고 글을 쓰셔야 되는데요. 물론 투어이 많으신 분들이 같은 경우는 이건 전혀 필요가 없는 기능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에 템플릿이라고 하게 되면 우측에 템플릿을 가시고 조금 더 천천히 할게요. 여기서 우측 카테고리에 템플릿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위에 있는 연구 논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시작 섹션 한 부분의 선택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어요. 이때 시작 섹션 눌러보시면은 이제 인라드 구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인트로덕션 파트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저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템플릿 연구 논문 가셔서 시작 섹션 눌러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문 분야는 점점 늘어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분야 누르신 다음에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영어로 넣어줘야 되겠다. 영어로. 한글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연구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넣어주신 다음에 돌리시면은 이제 그 넣으신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예시와 함께 이런 식으로 인트로덕션 차트에 대한 예시를 뽑아내줘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인트로덕션 차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백그라운드를 쓰고 그 다음에 토픽 임포턴스를 쓰고 하면서 이렇게 지어나가면서 이거를 이런 예시들을 보고 지어나가면서 이제 논문을 쓰면 아무래도 논문 스트럭처에 있어서 조금 틀어짐이 이제 조금 틀어짐이 좀 덜할 확률이 있겠죠. 추가되어 그리고 제가 학문문을 하는 경우는 지금 휴머니티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 제안을 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우선순위가 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그 학문 분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대한 유사한 인력을 넣어주시면 되시고 점점 늘어날 계획이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논문을 이렇게 써다가 시작하다 보면은 그 다음 저자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사항이 내가 진짜 영어로 이거를 좀 잘 쓰고 있는지 여부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여기 최상단 영문 AI 인용 규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상단에는 영문 규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문서를 그냥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AI 규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퍼팔에 AI 규정이 다른 이제 회사들 대비 좀 좋은 거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생산한 프로그램에 뭐 이거 에디팅을 해달라 요청을 해보신 분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별값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규정 받았을 때 어느 부분이 규정이 된 건지 여부나 이런 거를 좀 판단이 어렵고 우리 무엇을 통해서 이 규정을 배웠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퍼팔이 제일 좋은 거는 이게 그 에디피즈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영어 논문을 규정한 회사이기도 하고 국내 논문도 그렇고 거기가 이제 에디피즈라는 회사인데 현재까지가 250만 원 이상을 한 영어 논문 규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페이퍼팔의 AI 이용 규정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규정원들로만 이제 저희가 이러닝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닝을 시킨 그 배경이 아주 뚜렷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농 규정 파트에서 그래도 저희께 조금 더 학술적인 느낌으로 좀 규정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많이 찌르신 것중 하나가 그러면 AI 규정을 받으면은 이렇게 휴먼 에디팅 필요가 없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AI 유적이 어떤 문화나 역사적 어떤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규정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아직은. 그리고 어떤 저자분들의 매슈얼드나 뭐 전공 방어나 이런 것들까지 막 그 제한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사 물론 하지만 이제 물론 요새 예를 들어서 저널에서 뭐 영어 논문 교정 증명서도 요청을 하지 않는다다가 그리고 뭐 이제 저자분들 본인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셨을 때 내 논문은 이 정도 AI 규정 정도로 가다 보니까 이걸로 영문 퀄리티가 아주 충분해. 그런데 저널에서 영어 논문 교정 증명서도 발급이 필요가 없대.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그냥 내셔도 되세요. 이제 근데 이제 물론 이 AI 영문 교정 피부 발급 받는다고 하셔서 에디지 영어 논문 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는 발급이 되지 않은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원문이 좋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영문 교정을 받으시면 훨씬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납품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디터분들도 원문 퀄리티가 더 좋아야 교정을 더 잘해주실 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AI 응용 페이퍼 파일을 AI 응용 교정을 하는 방법을 한번 봐볼게요. 이제 AI 응용 교정을 처음에 쓰실 때는 이 파트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삼성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는 꼭 한번 눌러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교정 옵션이 나오게 되네요. 이제 뭐 익스페리먼털에다가 익스텐시브나 에센셜이로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정 강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디폴트 값이 아마 익스텐시브 돼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익스텐시브는 진짜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너무 많이 그 규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익스페리먼털이라든가 에센셜 정도로 저는 이제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이거 사이즈 7시 영국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통 타겟 저널이 있으신 경우에 거기 맞춰서 처음에 이걸 주문하시면은 조금 더 만족스러워 AI 규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처음에 변경하신 상태에서 AI 규정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교정을 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교정 교정 제한이 들어간 것들이 하나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뭐 숄테이지 오브 파이낸스 대신에 뭐 파이낸셜 숄테이지라고 이렇게 묶어 쓰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준 거죠. 그럼 이걸 저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셨으면은 그냥 억셉을 누르시면 문선에 변경이 되고요. 만약에 이건 아닐 것 같아라고 하셨을 때는 리젝을 누르실게요. 문선에서 변경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문장이 여러 가지가 같이 제한이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내가 억셉을 다 할지 리젝을 다 할지 이제 확실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고르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그냥 이런 녹색 부분에 로켓 커서를 대신하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개별적으로 억셉 리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시다 보면은 억셉 리젝을 실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컨트롤 Z 한번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Z 누르시면은 다시 이거 뒤로 가기가 먹혀가지고 이게 하셨던 게 백스페이스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막 논문도 쓰시다 보면은 저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패러프레이징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 규정회사에서 막 실제로 요청을 많이 주셨던 걸로 아는데 이제 이게 시카리스 때문에 해드리지 못하죠. 왜냐면 이 패러프레이징을 타워떼주게 되면은 규정회사에서 해주게 되면은 그거는 대필 이슈가 떠버려가지고 윤리적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좀 좋아져서 패러프레이징 하는 길을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 시대가 왔어요. 페이퍼팔은 패러프레이징의 어떤 길을 제안을 쓰는데요. 패러프레이징 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여기서 우측에 고쳐 쓰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상단에 패러프레이징을 누르신 다음에 내가 패러프레이징 하고 싶은 문장이나 문단을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쓰시면은 이거를 여기 뜨게 돼 있다. 최대 현재 5단어까지 가능히 하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가 하이라이트 된 문장이나 문단 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진행하기라고 나왔어요. 이걸 그냥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유사한 의미의 다른 형태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해서 제안을 주게 되고요.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쳐 쓰기부터 이제 그 템플릿까지 기능들을 하루에 총 5번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제한적인데 지금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유료 버전 권한을 받으셨으니까 유료 버전 사용자분들한테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는 무제한이시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패러프레이징 된 거를 한 번만 받지 마시고 되도록 여기 아래 보시면은 리트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트라이가 있는데 이 리트라이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또 다른 형태로 제한을 또 주게 됩니다. 이 리트라이를 하나 개인적으로는 금방금방 되니까 한 2-3번 정도 이렇게 눌러보신 다음에 이제 칸을 다른 기능으로 안 넘어가신 상태에서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아까 프리 오브 프리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리트라이 했던 거를 이전에 리트라이 또 여기서 다 바로바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4 오브 4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패러프레이징된 문장이나 문단을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시죠. 그럼 그때 이제는 보통 이거는 생성형된 문장이나 문단이니까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본인 페이스트에 맞춰서 하시고 그리고 아마 도서관에서 아이덴티티나 커닝 같은 게 이미 다 구독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구독된 이제 표적어사 프로그램들로 한 번씩 또 돌려도 보셔서 표절이 높게 나오면 그 부분은 좀 수정을 좀 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성형된 제한들과 관련된 이런 AI 윤리 쪽이 되게 큰 이슈인데요. 물론 대부분은 이제 그 저널에 AI 가이드라인을 요즘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 AI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사실 사용하시면은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4월 1일 6시 저녁 6시 반에 그 해당 AI 윤리와 관련된 강의를 저희가 또 이번에 온라인에 제공해 드리니까 그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 저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강의 들어오셔서 그렇게 질문 많이 하시면은 들어보시면 질문 많이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분들이 또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패러프레이징 외에도 이제 실제 내가 논문을 떠보니까 이제 내가 수고하고자 하는 저널이 한 3,000단어, 5,000단어로 리미테이션이 걸려 있는데 이제 내가 막상 써보니 10,000단어더라. 그럼 물론 영어 논문 규정 회사에서 휴먼 헬링 할 때 10% 20%씩 이렇게 줄여주긴 하지만 이게 애시당초 너무 많아 버리면은 저자들이 어느 줄인 생각해서 규정을 간다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본인이 할 때는 끝까지 어느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수를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사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는 그 단어 수를 축소를 좀 쉽게 하는 기능이 또 피법 파일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하는 방법은 패러프레이징과 동일해요. 아주 쉬워요. 그냥 단어 수 축소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문장이나 문단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리지널 워드 카운트가 나오고요. 내가 선택한 워드가 이제 67단어라고 나오고 여기서 그냥 진행하기 누르시면은 이제 단어 수를 또 이렇게 줄여줘요. 이것도 최대 500단어까지 한꺼번에 잡아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 2-3번 정도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한 2-3번 정도는 조금 돌리시면서 이제 제일 좀 마음에 드는 그 문장이나 문단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단어 학습 기능을 또 사용하실 때는 항상 핵심 부분이 좀 누락이 됐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을 꼭 하시면서 이렇게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시다 보면은 저자분들 입장에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같은 단어의 균복이 너무 많은 걸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 어학사전이나 옥스퍼드 어학사전 같은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고 하셨을 텐데 그때 피부파리 동의어도 이렇게 같이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insufficient에 좀 동의어 궁금해.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하이라이트 하신 다음에 동의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서 진행하기 누르시면은 이제 해당 이렇게 선택하신 단어의 동의어가 정렬이 되고요. 페이퍼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줄 때 항상 의미를 같이 줘요. 여기 보시면은 inadequate acquired 이제 정의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정의를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당연히 이렇게 정의가 나오는 이유는 문맥에 가장 어울리는 동의어를 쓰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의어기도 활용해 보셔도 논문 쓰실 때 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역으로
아까는 제가 단어 수를 줄이는 건 알려드렸는데 거꾸로 단어 수가 너무 부족하신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막상 써보니까 아쉽게도 3천 단어 정도 써야 되는데 뭐 1,500단어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논문에 어떤 양을 조금 단어 수를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 그때 좀 도와드리는 기능이 아래 문장 제한 기능을 들어가서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이 기능을 알려드릴 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뭐 라이트 업 패러그래프, 뭐 스택스 웨이, 뭐 유저 노트스 레스트 아웃라인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리시 딜리브부터 저널스까지 이거를 제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터내셔널 저널스 다음 문단을 추천해주는 기능. 이제 문단을 여기서 모어 아이디어스 눌러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해당 문단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던지 팀라이팅 아니면은 어떤 부연 설명형태로 할 건지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앞에 우리가 선택한 이 부분을 서머라이징 조금 하는 형태로 원하는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팀라이팅 한번 눌러볼게요. 팀라이팅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음 문단을 또 제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마음에 드시면은 여기서 커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또 붙이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그 문단을 추천해주는 기능도 페이퍼파는 현재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논문을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저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신 사항들이 중간중간 되게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논문을 현재 쓰고 있는 부분까지가 좀 잘 써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다고 하는데 또 그거를 페이퍼파를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우측에 논문 검토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영문교사 스투스 문장제에서 맨 아래 단계 두 번째 논문 검토라고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표절 검사, 투고주 준비 점검, ARD를 있는데 여기서 이 ARD 베타라는 프로기 기능이 논문 쓰시다가 중간중간 궁금한 거를 물어보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아까 챗 PD처럼 커스텀 질문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얘가 다른 분들은 어떤 질문이 좀 궁금하다는 많이 물어보시는지 궁금하시는 경우는 여기서 요거를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질문들도 해드려서 아무래도 조금 더 논문에 그 질문을 좋은 질문을 이렇게 좀 취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난 지금까지 내가 쓴 논문에 대한 플로우나 스트럭처가 괜찮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다. 중간중간 쓰셔도 돼요. 초안까지 다 전에도 계속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챕터 플로우의 스트럭처를 누르게 되잖아요. 혹은 영어로 커스텀 질문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현재 쓰고 있는 문서를 쫙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서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예시가 있고 써질 수정까지 이런 식으로 그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제한해드리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양이 또 되게 많아요. 정말 그냥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코어런스도 알려주고 그건 뭐그 크라리티 같은 것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실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내가 지속 당장 안 볼 것 같아. 좀 혹은 봤다가 나중에 다시 보고 싶어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서 하단은 세이브를 누르신 다음에 세이브 누르시면 여기 상단에 ALE 베타 상단이 있는 쪽에 이 조그마한 네모난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세이브 피드백. 그럼 내가 아까 저장을 했으면은 여기서 이 세이브 피드백 눌러보시면은 이전에 제가 물어봤던 것들을 보고서에 관련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리딩도 되게 괜찮다는 피드백이 많으니까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논문에 페이퍼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초안까지 잘 써놨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저자들이 하시는 게 보통 그때 어떤 논문의 제목이나 소롱이나 키워드 등을 뽑아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논문의 제목이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사이테이션 센스랑 너무 연관이 있는 만큼 좀 중요한 부분인데 뭐 사실 내가 논문 제목 생각해왔다고 해서 이거보다 사실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좀 물어보기가 뭐하잖아요. 막 그 내가 논문 언어도 쓴 다음에 친한
그래서 저자가 다른 회사 동료분들한테 여러 명한테 내가 내 문제를 읽고 내가 생각한 제목이나 키워드가 괜찮은지 좀 알려주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쓰시는 기능이 타이틀과 키워드 에너지를 제한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소환 이상 정도 외부 경계예요. 우스지에 템플릿을 누르시고요. 이 템플릿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저라면 일단 제목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진행하기 그냥 누르시나요? 아주 좋아요. 그냥 템플릿 제목 누르시고 진행하기 누르시면은 문서를 쫙 분석해서 이렇게 제목을 여러 가지를 추천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만약에 뭐 몇 개가 마음에 들면 여기 몇 개 헬렐레 해가지고 카피 페이스트로 좀 붙여 넣으셔서 고민을 하신다던가 그리고 이게 다 마음에 안 드신다던가 했었을 때 아니면 좀 더 많은 제안을 오시고 싶으면 역시 그냥 립사이트 넣으시면 돼요. 유료 버전이 있으니까 다 무제한이거든요. 그래서 립사이트 넣으시고요. 그리고 저자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거 제목 같은 경우에서 그대로 너무 사용하지 마시고 이건 항상 좀 어느 정도 강화시킨다라는 거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템플릿 같은 템플릿에 다시 키워드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템플릿 키워드 누르고 진행하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문서 내에서 그 키워드도 쫙 추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는 특히 저자분들이 본인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생각한 메일 키워드는 항상 있지만 내가 내 논문에 되게 좋은 키워드가 사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좀 찾아내는데 좀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키워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서 되게 괜찮은 키워드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리프레시 좀 두세 번 정도 하시면서 좋은 키워드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좀 하시는 게 보통 이제 초록을 쓰시는데 초록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서부터 끝까지 저자들이 좀 쓰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저희가 이렇게 문헌 검색 탑재에서 어떤 그 문헌에 대한 정보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문헌을 쓸지 말지 하는 처음 단계가 이렇게 앱스트랙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앱스트랙트 부분은 사실은 논문에 얼굴이 자주 묻히기 때문에 항상 좀 많이 힘드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자분들이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키포 파일 같은 경우는 이런 소환들을 그 초록의 그 제안들을 한번 비교하시고 좀 내 그 초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용도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환 이상이 있을 때 이렇게 템플릿 초록을 누르시면은 앱스트랙트 부분도 AI가 제안을 해주지만 꼭 초록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저자들이 쓰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뭐 제목도 하고 기록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논문에 너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보통 하시는 게 그때 이제 그때 하실 수 있는 게 여기서 논문 검토라고 써요. 논문 검토가 있어서 여기 누르신 다음에 아까 AI를 위해 보시면 투고 준비 점검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투고 준비 점검은 이 그 논문을 이제 초안 이상 나왔을 때 여기 넣고 돌리시면은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건 너무 한 15분씩 걸리거든요. 한번 돌리면은. 그래서 돌려준 거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돌리는 그것때 이런 식으로 뭐 메타데이터라던가 뭐 디스클로저라던가 뭐 피겨 테이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여부를 이렇게 쫙쫙 돌려줘요. 근데 이게 빨간색이 많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게 디폴트까지 완전 좋아요. 이게 사실은 저자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기능은 아니고 이게 원래 학술지들을 위해서 나오는 학술지 편집인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기능들이야. 1차적으로 쉽게 거르고요. 학술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학술지 제가 판매하는 모델이 따로 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학술지의 데이비스 스코비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어떤 학술지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저희 이제 이거를 좀 돌려서 편집인들의 판단을 빠르게 와드린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여기 저자들이 이제 쓰실 수 있는 페이퍼 파일에서 이 기능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디폴트 값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당연히 빨간색이 여기서 많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많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상태로 그래서 이제 저자분들이 보였을 때 이거는
메가카워드 이거는 기준이 맞아라고 하면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서를 엄청 꼼꼼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는 검토해주는 기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다시 종료하면은 좀 덮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면 표절 검사 같은 경우는 선인님이랑 저희가 이거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표절 검사를 이 안에 바로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한 달에 10,000원인데 이게 사실 아마 지금 백병이랑 인지대학교 육가대 같은 경우 아마 아이덴티케이트를 쓰실 일이 높아요. 맞나요? 그래서 그러면 입니다. 아이덴티케이트 사실은 더 상이에요. 같은 터닝인 거지만 아이덴티케이트이 SCX도 쓰실 당연히 더 좋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아이덴티티를 무제한이시잖아요. 저자분들 도서관에 요청하시면은 당연히 아이덴티티케이스로 그냥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슈마트가 끝나서 이제 내가 논문을 실제 수부하는 단계에 들어서라고 하시면은 그때도 이제 페이퍼팔이 도와드리는 이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널에 논문을 수부하는 단계에서 페이퍼팔은 또 어떤 기능들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SCI나 SCI 입금 논문 그 저널에 수부를 하실 때 저널이 저자분들한테 요청하시는 게 스터디 하이라이트들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서 템플릿 가셔서 아래 보시면은 연구 하이라이트라고 있어요. 연구 하이라이트라고 있다. 이게 그래서 스터디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신 다음에 그냥 초안이 이제 이거 거의 뭐 투고 직접 노리고 있었어. 그때 진행하기 누르시면은 해당 스터디 하이라이트를 뽑아내줘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스터디 하이라이트 뽑아내시는데 들어가는 노고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사용하셔서 약간만 변경하셔도 되실 거고요. 노고가 있으면 사용하셔서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마음에 안 드시는 역시 그냥 미크라이 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터디 하이라이트를 저널에 제출할 때 그 스터디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좀 편하게 조금 바로바로 수출해주는 기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게 투고를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투고 경험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커버리부터 좀 많이 막히네요. 이렇게 저번에 메일을 보내는 단계부터 또 막히시는데 그걸로 도와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템플릿 가셔서 맨 아래 보시면은 맨 아래 보시면 전월 발송 이메일이라고 있어요. 이 전월 발송 이메일이 뭐냐면은 이렇게 전월 발송 이메일 누르고 아래를 보시면은 이렇게 커버레터 그리고 뭐 스테이터스 익스텐션 본이라다가 뭐 저희 많이 하시는 뭐 리비전 그리고 이 경우는 있어서 안 하겠지만 뭐 위드들을 논문 철회 요청 그 양식자지 어떤 이메일에 양식을 제공해드리는 기능이 있어서 아무래도 투고를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도와드리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커버레터를 작성한 커버레터 작성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서 커버레터를 작성 누르시고요. 그럼 이제 커버로 꼭 필요한 정보들을 넣으라고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커버레터에는 이렇게 에디터 추출명 꼭 넣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논문 제목도 또 들어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월명 같은 경우를 또 이렇게 넣어주시기 저자 점수 같은 경우에 넣으신 다음에 이때 추가 정보에는 어떤 그 논문의 일부분이나 서머리 일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거 영어 넣으셔서 올리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커버레터 초반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어서 좀 수정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넣으면은 아무래도 그 커버레터의 큰 양식이 있어서 이제 트런지션이 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안심하고 이렇게 커버레터를 좀 쓰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이 이리스 밀리미터 아티클까지의 내가 만약에 그 문장을 변경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럼 변경을 좀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전어는 사실 되게 좀 이제 좀 포멀하게 느낌으로 저희가 보내드리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막 너무 인포멀한 단어가 들어간다고 하면 좀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다른 교수님이 이제 좀 추천해 주셨던 거는 이제 이거는 꼭 안 따라해도 돼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변경을 좀 많이 해서 좀 인포멀한 것들이 나는 것 같다. 그때는 그거를 문장이나 문단을 잡아서 고쳐 쓰기 가셔서 학술적 어조 변경 누르신 다음에 진행하기 누르시면은 이게 되게 포멀 톤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조금
바꾸신다던가 하시면은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영어로 전월에 투고하는 단계까지 도와드리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전월에 잘 투고를 해서 완료가 됐었어. 그때 또 페이팔이 도와드릴 일이 있었어요. 투고가 완전히 완료가 됐는데도 어떤 걸 도와드리냐.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투고하신 논문이 뭐 NEJ나 아니면은 뭐 네이처지라든가 정말 최상위 저널에 어, 음, 이제 서브밋 하시는 게 게재가 되었으면 당연히 병원이 끝쳐놓아서 엄청난 홍보를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자분임의 확인 전환에 딱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학교 차에서 사실 홍보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요즘에는 좀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PR을 해야 되는 시대가 또 왔습니다. 아무래도 논문을 지금 쓰는 게 이렇게 긴 시간가 나고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조금 거기에 더해서 약간 본인의 노력이 포함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는 논문의 게재본까지 나왔을 때는 템플릿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플레인 랭귀지 서머리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아래에 있는 요약은 이거는 그냥 요약하는 거예요. 논문에 그냥 정답을 더 포함해서 요약을 해서 같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플레인 랭귀지 서머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논문이 완성이 돼서 게재가 성공한 다음에 어떤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혹은 뭐 유레카 월렛이라던가 이런 특정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한번 홍보를 해볼 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 일반 독자들 상으로 이제 그 요약본이 좀 필요한 경우는 있잖아요. 기사화가 있었을 때 그때 이거를 논문을 일반 독자들도 좀 보실 수 있는 수준의 단어들로만 구성해가지고 논문을 요약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도 게재가 대신에 한번 써보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그 페이퍼팔의 그 논문의 어떤 논문 작성 흐름에 따라서 좀 쓰시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외에 좀 전해적으로 좀 알려드릴 만한 기능들은 이 템플릿을 가시면은 이제 의대나 병원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 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환자 전조나 뭐 성별 같은 거 넣으시잖아요. 돌리시면은 케이스 리스트를 초안을 이렇게 떠쓰기도 하고요. 만약 외국에 나가실 때 뭐 SOS기 같은 거 좀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SOS기 같은 경우도 템플릿이요.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템플릿을. 그리고 내가 만약에 꼭 비단 논문이 아니어도 번역을 좀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AI 번역이면 좀 필요해. 근데 좀 민감한 사항이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안 이슈가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페이퍼파일 하시면 보안 이슈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딥플이라는 회사 많이들 아실 수 있는데 AI 번역 회사 중에서는 되게 큰 회사 중 하나죠. 딥플이랑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제 딥플에서 1차 AI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1차 AI 번역을 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하는 거는 파일을 주고 원하시는 언어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만약에 한영 번역을 하잖아요. 한영 번역을 1차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영어 교정 누르시면은 2차로 다시 AI 규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1차 AI 번역, 2차 AI 교정까지 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좀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어로 쓰실 때는 이거는 이제 어떤 그냥 사문서 같은 거 쓰실 때 조금 굳이 휴먼은 사람이 하는 번역까지 필요가 없으신 경우 이 정도 좀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당연히 영어 논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영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제 MS 워드 에디팅 하는 쪽으로 넘어갈 텐데 혹시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린 이렇게 논문의 선행 영어 조사라는 거부터 논문 투고 완료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페이퍼 관련해서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피드백을 먼저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특별한 그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 것 같아서 바로 MS 그 워드 에디팅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스 워드 활용하실 때는
버전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일단은 그 맥락 같은 경우는 MS에서 2016부터 가능하세요. 이거 사실 저희 문제라기보다는 MS 워드 사이즈 정책이라 저희가 따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락 같은 경우는 2016부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근데 국내는 사실 대부분 윈도우즈잖아요. 윈도우즈 기반이실 때는 2019부터 되세요. 근데 2019부터 되는데 2019의 경우에는 이게 볼륨 라이센스의 경우 막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해당 2019인데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2019인데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마 그 볼륨 라이센스 문제로 이제 그 에드인스 기능이 막혀버릴 거예요. 그래서 2019 같은 경우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2022부터는 여기 안 썼던데요. 제가 그 2022부터는 그 볼륨 라이센스는 맞는데 상관없이 전부 다 되세요. 2021, 16, 5는 무조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버전이 맞는데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엣지를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MS 그 엣지를 최신 버전 설치하시면은 이 웹뷰티 컴포넌트가 또 자동으로 깔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웹뷰티 컴포넌트가 그 오피스에서 웹 기반 웹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일종의 그 구성 요소 같은 기술인데 이게 설치가 만약에 내가 엣지를 최신 버전 설치해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거 링크도 그 따로 걸어놔 드렸어요. 그 교육자를 내우시면 그래서 여기서 웹배트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웹배트를 따로 한번 다운받아서 리스타트 하시면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이제 보통 그 MS 워드에서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MS 워드가 안 되시면 사실 웹에서 그냥 사용하셔도 되시긴 하죠. 이제 여기서 보통 이렇게 그 파일 쪽에 카운터 이런 거 계정 정보 같은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가 계정 정보 보셨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MS 365 앱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 365나 2021이면은 2021 이상이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2016이면은 무조건 안 되고 2019면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한국은 교수님 따로 갖고 그래서 이거는 버전은 맞아야 나가는 관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까는 방법은 플러그인을 까는 방법은 그 홈이나 인서트 쪽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처럼 애드인스라고 있어요. 그 애드인스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뭐 피버팔이라고 치신 다음에 인스톨 하셔야 돼요. 인스톨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제 화면처럼 우측 상단에 이렇게 피버 파일의 플러그인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로그인을 처음에는 한 번은 하셔야 돼요. 당연히 채널이 다른 거니까.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MS 워드 내에서도 이렇게 모든 기능들을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잠깐 하나 더 볼게요. 크게 안 보이죠? 이거 하고 제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만약에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버전이 났는데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유서버를 제가 한번 같이 좀 하면서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좀 듣는 시간이라니까 그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MS 워드에서 쓰실 때 같은 경우는 보통 조금 더 쓰실 수 있는 게 이렇게 그 영문 규정 자체에 일관성 검사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피그나 테이블 같은 거 유통으로 쓰셔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가 뭐 피겨 트레이닝에 있어서 뭐 피겨 원투 쓰리를 쓰는데 이거를
내가 이거를 피규어 원으로 바꿨다. 그럼 이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일괄장 검사를 바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이제 지금 너 문서 내에서는 피규어를 쓴 건 한 번이고 피규어 그 약으로 쓴 건 6번인데 어떤 게 맞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걸 고르신 다음에 그냥 픽스하시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좀 동일한 표현을 써야 되는 것들을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MS 워드에서 만약에 안 되셔서 MS 워드 쓰시다가 웹으로 보내실 때는 이게 웹에서 다운로드로 MS 워드 되는데 그건 안 돼가 업로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컨트롤 A 같은 걸로 전체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누르셔서 싸셔서 붙여넣기 하셔야 돼요. 그 웹에. 그런 식으로 좀 돌리시면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아까 말씀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이게 그 문헌 검색 단계에 있어서 웹노트 같은 거랑 좀 사용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갑자기 또 잠수 설치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웹노트를 완벽하게 해야할지 않은 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저도 지금 시간 하나분한테 지금 약간 여쭤본 상태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된다라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웹노트랑 호환이 안 돼서 좀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문헌 검색에서 만약에 내가 문헌을 그래도 고르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모어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 모어 옵션 누르시면은 이렇게 RIS 같은 거 파일을 익스트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인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엠노트랑 같이 쓰실 수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페이퍼 파일 내에서 바로 인용을 하실 때는 인용하고자 하는 곳에 커서 두고 그냥 인용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사이팅 스타일 고르고 인서트 사이테이션 누르시면은 이제 그게 인용이 걸리고요. 레퍼런스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 가지가 될 때 아래 보시면 다 이렇게 달려요. 그때 여기서 추스 사이팅 스타일로 한꺼번에 변경도 가능하죠. 이런 건 약간 두 가지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에 되네요. 워드 근데 요즘 교수님들은 불편해하고요. 오래된 교수님들은 그걸 자꾸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 페이퍼 파일 관련된 거고 에드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번씩 제가 교육자를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로 한번 안 되시는 분들 같아요. 버전이 맞는데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그냥 전화를 주세요. 보시겠다. 서버로 넘어가 볼게요. 하시다. PC 서버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헌 시청 검색이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은 아까 페이퍼 파일의 문헌 검색창에서 이제 어떤 특정 문헌 같은 거를 올라가시죠. 그렇게 타시는 방법도 있고, 혹은 그냥 구글 같은 데서 r-dc 서버리라고 치셔도 되세요. 아, 그래요? 그럼 쓰세요,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r-dc 서버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셔도 되시고, 아까 페이퍼 파일의 문헌 검색 같은 걸 통해서 특정 문헌을 넣으셔서 링킹이 자동으로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가셔도 되시고요. 혹은 이 리서처 라이브러리 플랫폼 안에서 처음에 이 라이트 앤 퍼블리시를 눌러서 페이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리드 앤 사이트 아래에 있는 왼쪽에 리드 앤 사이트를 누르시면은 이제 리터레처 레커먼드라고 나와요. 이게 RDC 서버의 기능을 일부분은 가져온 거예요. 페이퍼 파일 플랫폼을 조금 이렇게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사실 RDC 서버리는 제일 좋은 거는 핸드폰 앱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태생 자체가 핸드폰이어가지고 가장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UI 가장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쓰시는 거를 가장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이거는 뭐 애플 스토어나, 저 플레이 스토어, 구글 거에 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QR코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앱 스토어 처음에는 까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핸드폰 화면은 응력이 어려우니까 RDC 서버리 웹 화면으로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RDC 서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헌 시청 검색 도구인데 내가 내 원하는 주제 설명을 하거나
이런 그 관심 분야 같은 거를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거와 맞춰가지고 논문을 쫙 추천을 해주고 이게 좋은 게 최신 논문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거를 알람을 해줘요. 그래서 논문을 이제 쓰기 시작하시는 동안부터 수업 측정까지는 알람을 휴대폰 알람을 좀 켜놓으셔가지고 최신 논문을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시다가 논문 투어가 끝나면은 핸드폰에서 핸드폰 설정해서 그 뉴스 피드 듣는 거를 끊으세요. 이게 그 뉴스가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논문이 이게 괜찮아요. 그 최신 논문이 알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논문 작성이 완전히 끝나신 이후에는 핸드폰에서만 그 뉴스 피드를 끊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피드를 끊으시죠. 여기서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는 무료랑 유료랑 큰 차이는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떤 차이들이 있냐면은 유료 버전이면은 이게 제 측에 지금 유료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만약에 너무 마음에 드셔서 구독을 하실 거면 개인적으로 한 달에 5불인가 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만약에 보면은 이게 첫 페이퍼는 기본적으로 나오실 텐데 이 페이퍼 이제 따로 구분을 해줘요. 구독해야 볼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무료 버전 안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지 안 나오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역시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맨 상단에 보시면 스위치 트레이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프로세스별로 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료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료면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별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논문 쓸 때 한 번씩만 쓰시니까 다양한 그 프로젝트 한꺼번에 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거는 엄청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조금 또 보실 만한 거는 이게 여기 내가 만약에 탑페이퍼에서 어떤 논문을 봤어요. 그때 나는 이 어소시에이션 비트윈 프로시저럴 그런 이런 거를 나 논문을 좀 보고 싶다. 그럼 그거를 이게 내가 만약에 읽어보니까 괜찮아. 이때 꼭 여기서 좋아요죠. 릴리먼트. 이거 꼭 눌러주세요. 이거 좋아요를 잘 누르실수록 나중에 추천받는 논문이 그 저자분들 테스트에 딱 맞으면 엄청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진짜 괜찮은 논문이다 싶으면 이런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알고리즘상 엄청 혜택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르시면 하고 이 논문을 내가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여기시 누르시잖아요. 논문 정보 보셔서 앱스트랙 같은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거 그냥 개인적인 팁인데 이게 원래는 유료 버전은 SNS 부분을 이렇게 트랜스할 때 바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크게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가 그렇게 이게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일부러 본사에 보고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복사기가 돼요. 컨트롤 C가 돼가지고 이렇게 S텝 쳐가 컨트롤 C를 해서 그냥 뭐 페이퍼 파일의 번역 기능이든 생성형의 번역 기능이든 이런 거 다 돌리셔서 바로 그 한글로 쉽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가 아직은 컨트롤 C가 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트랜스레이어 글까지 하실 필요는 현재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그 시밀러 페이퍼 같은 것도 나와요. 릴리 페이퍼처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제목의 아래 보시면은 이거 서즈 반출이 돼요. 서즈 반출이 조테로 하는데 맨델레이라 돼요. 지금은. 이게 제이형이 쓰시는 엔드노트가 아직 안 되는 게 좀 아쉬운데 드디어 올해 안에는 이거 엔드노트도 그 서지 반출 해주기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추가가 되는데 굳이 꼭 이거를 쓰셔야 엔드노트랑 하셔야 된다라는 분들은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맨델레이 통해서 빼신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엔드노트로 돌리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번거롭지만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이런 식으로 서지 반출은 부테로랑 맨델레이랑 좀 조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논문을 내가 만약에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그냥 여기서 쉐어하고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논문을 나중에 다시 좀 볼 거야. 이거 세이브 하셔야 되겠죠? 그때 여기서 세이브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 세이브를 하면 좋은 게 보통 이거 세이브 하시면 여기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로 모아져 있는데 폴더별로 이거를 한꺼번에 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17개라는 논문은 특정 교신 저자 이렇게 될 때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통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알디스커버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이제 좀 유료 버전 기능에서는 논문 올리시면은 이제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오디오북처럼. 그래서 나를 논문에 끊임없이 멀티태스킹을 하시려면 나는 업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기능도 어느 유료입니다. 이렇게 내가 논문을 어느 정도 하면은 논문을 읽어주는 기능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도 사실 무료도 엄청 쓸만해서 이거는 무료로 많이 쓰시는 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저널 파인더입니다. 여기서 그 리서처 라이브 플랫폼 다시 들어오셔서 왼쪽에 리드 앤 사이트 누르신 다음에 아래로 내리시면은 저널 파인더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유즈 저널 파인더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널 파인더 등이 나오고요. 저널 파인더는 어떤 앱스트랙의 일부분이나 뭐 메일이나 ISSN 같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분석해서 저널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제일 좋은 거는 제가 할 때는 여기 맨 아래 보시면은 왜 이거를 하단해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얼레데이버 매니크립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쨌든 그 문헌을 그 분석하는 양이 많을수록 원하시는 좀 더 맞는 저널을 추천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저널을 한 군데 이렇게 넣었다. 근데 이게 아쉽게 조금 리젝이 되셨어요. 그럼 다시 전화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매니스크립트가 후세가 있을 때 이거 쓰시면 좀 더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한 번씩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그럼 출판사들도 다 이게 저널 파인더가 있는데 뭐가 더 낫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사기전환 선정하실 때는 출판사가 명확하시잖아요. 명확하신 거 많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그 출판사 거에 저널 파인더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엘스디어나 뭐 와일리나 뭐 서팅거 네이처의 저널 파인더가 각각 있는데 그런 거 먼저 그 타겟 전환 설정하실 때는 그런 걸 쓰시는 추천드리고요. 이제 나중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 다시 재투구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내가 그러면은 그때 출판사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옆에 리서처 라이프 안에 있는 저널 파인더 쓰시는 것도 괜찮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문서 대신에 저는 엑셀의 일부분을 좀 넣어서 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문서를 넣고 돌리시면은 이렇게 그 저널들을 쫙 추천을 해줍니다. 현재는 93개의 저널을 추천을 해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이거를 지금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우측에 보시면은 그 필터가 되어요. 특히 이제 저널에 대한 어떤 기준점들이 다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콜라리베이트의 임팩트 팩터를 제일 많이 쓰시면 나는 임팩트 팩터가 5 이하 정하는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55, 20 뭐 이런 식으로 고르신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시면은 이제 아까 90 몇 개에서 10개로 줄었죠. 이런 식으로 솔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시죠. 그 여기 보시면은 일단 그 내가 약화된 레디스라는 저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한눈에 좀 바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올리신 거의 문서와 어떤 매칭 정도, 해당 그 저널의 NGS 스코어 보통 되게 뚜렷하잖아요. NGS 스코어가 내 문서의 내용과 어느 정도 매칭이 좀 괜찮냐, 이렇게 분매치 뭐 이런 것도 혹은 에버리지 이런 식으로 매칭 정도도 나오고 일단 아카데미 메디슨이라는 이 저널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 라고 하셨을 때는 이 그 저널 명을 클릭해 주세요. 저널 명을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 저널에 대한 MJ 수속 같은 거라든가 그 많은 정보들이 짝짝 정리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혹 이제 모든 저널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저널이 제공해 주는 경우에는 저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그 서버 및 하신 다음에 게재가 되는 것까지의 기간이 었더라 이런 정보들까지 납품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널에 대한 정보도 좀 쉽게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퀘이커 파일 그리고 RDG 서버리 저널 파인딩까지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 및 설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열심히 감사합니다.